새로 나온 까다로운 수수께끼 세트를 풀 준비가 되셨나요? 조심하세요. 네 라고 대답하신다면 IQ 테스트를 하겠다고 동의하신 거예요. 아직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정답을 적을 펜과 종이를 준비하세요. 9개 이상을 맞힌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수수께끼 챔피언입니다. 1. 강 건너기. 한 남자가 강 반대편에서 자신의 개를 부르고 있어요. 강아지는 젖지 않고 강을 건널 수 있었죠. 하지만 강아지는 보트나 다리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 걸까요? 겨울이어서 강이 얼어 있었습니다. 2. 어떤 가수의 불행. 브리아나라는 유명한 가수가 콘서트 출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브리아나는 자신의 첫 앨범을 겨우 반년 전에 녹음했어요. 하지만 벌써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의 팬이 있었죠. 브리아나가 노래할 순서가 됐을 때 청중들은 엄청 흥분했어요. 하지만 브리아나는 무대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대기실 바닥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발견됐거든요. 경찰이 도착해서 그날 공연을 했던 다른 3명의 가수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카밀라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공연 산업의 초짜예요. 그래서 브리아나에게 조언을 구하러 갔죠. 하지만 그녀를 때리지는 않았어요. 스칼렛은 이런 주장을 폈죠. 제 남동생이 브리아나의 팬이에요. 몇 년 동안이나 그녀의 노래를 들었죠. 심지어 사인도 받아줬다고요. 그리고 소피아는 경찰에게 전 브리아나를 본 적도 없어요. 공연 전에 너무 긴장해서 제 대기실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는걸요? 라고 말했어요. 누가 브리아나를 쳤을까요? 범인은 스칼렛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동생이 여러 해 동안 브리아나의 노래를 들어왔다고 했죠. 하지만 브리아나가 노래를 녹음한 건 불과 6개월 전이었어요. 3. 미친 천재. 잭은 어떤 유명한 교수의 실험실에서 조수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이 과학자가 천재라고 믿었죠. 하지만 어느 날 잭은 이 교수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잭은 교수가 실험실을 떠날 때를 기다렸다가 이 바이러스의 치료제 정보를 찾기 위해 그의 컴퓨터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컴퓨터는 암호로 잠겨 있었습니다. 잭이 이 퍼즐을 푸는 걸 도와주시겠어요? 비밀번호는 1234567입니다. 숫자와 그 숫자의 거울상이 함께 붙어 있었어요. 비밀번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기호의 반을 가려야 해요. 4. 사무실 도둑. 점심시간이 끝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방에서 3만 원을 훔쳐간 것을 알게 됐어요. 용의자는 4명, 마일라, 헨리, 잭슨, 빅토리아입니다. 용의자들에게 돈에 대해 물었더니 마일라는 자신이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대답했어요. 헨리는 잭슨이 가지고 갔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죠. 잭슨은 절대 아니에요. 헨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하고 소리쳤어요. 빅토리아는 마일라가 사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주장했고요. 오직 한 명만 진실을 말했습니다. 돈을 훔친 사람은 누구일까요? 범인은 마일라입니다. 마일라와 헨리, 빅토리아는 거짓말을 하고 있고 잭슨만이 진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3만 원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갔다면 한 사람 이상이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돼요. 5. 아름다운 별. 어느 날 탐정과 그의 조수가 숲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둘은 하루를 마무리하기로 했죠. 저녁을 먹고 텐트를 치고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둘 다 깨어났을 때 조수가 하늘을 보고 말했어요. 오늘 별이 참 예쁘네요. 별을 보고 알게 된 게 있나? 탐정이 물었죠. 별의 위치로 봤을 때 자정쯤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탐정이 덧붙였어요. 그리고 난 뭔가가 다르게 느껴지는데? 탐정이 알아차린 건 뭘까요? 누군가 자신들의 텐트를 훔쳐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6. 사파리 가이드. 여러분은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아프리카에 가서 사파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일단 경험이 많은 가이드를 골라야겠죠? 마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전 사파리 가이드로 여러 해 동안 일하고 있어요. 코뿔소를 가까이 불러들이기 위해 늘 생고기를 가지고 가죠. 아담은 자기가 선택되기를 바라며 이렇게 말했죠.
전 하마 가죽이 어디 사는지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새끼를 낳았죠. 여러분은 새끼를 만져볼 수 있어요. 앤서니는 이렇게 제안했어요. 제 지프차에는 멋진 도구가 많이 있어요. 또 정말 울퉁불퉁한 표면도 잘 갈 수 있죠.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요? 코뿔소는 초식 동물입니다. 절대 고기를 안 먹죠. 하마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이에요. 영역 본능이 아주 강하고 공격적이죠. 앤서니를 고르세요. 강력한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7. 잃어버린 가방. 한 부유한 사업가가 고속 열차로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행을 가면 자신의 돈을 서류 가방에 현금으로 가지고 다니는 이상한 습관이 있었죠. 기차는 많은 터널이 있는 산지를 지나고 있었어요. 기차가 그중 한 터널을 빠져나오고 나서 이 사업가는 자신의 서류 가방이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객차 안에 다른 승객은 4명밖에 없었어요. 매튜는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울고 있었거든요. 조셉은 기차역에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최애 작가의 소설을 사서 거기에 완전 빠져 있었다고 했죠. 조이는 플랫폼에서 기차 연기를 너무 많이 들이마셔서 끔찍한 기침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했어요. 엘리는 안대를 하고 낮잠을 자고 있었다고 말했고요. 자, 여러분은 누가 서류 가방을 가져갔는지 아시겠어요? 조이입니다. 현대의 고속열차는 전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연기가 나지 않아요. 8. 딸들. 한 남자가 자신의 딸에 대해서 묘사해보라는 질문을 받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딸들은 2명 빼고 다 금발이에요. 2명 빼고 모두 갈색 머리고요. 2명 빼고 모두 빨강 머리예요. 이 사람은 딸이 몇 명일까요? 딱 3명이에요. 금발 1명, 갈색 머리 1명, 그리고 빨강 머리 1명. 9. 사물의 가치. 이 물건은 새 것일 때는 가치가 적습니다. 하지만 오래되고 사용된 것은 수백 혹은 수천만 원, 심지어 수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캔버스입니다. 그림이 되기 전까지는 가치가 없죠. 10. 가짜 참가자. 블랙우드시에서 세계 미인 대회가 열렸어요. 시작 직전에 조직위원이 몇몇 참가자는 남자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기실을 살짝 엿볼게요. 각각에 한 명의 남자가 있어요. 면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확실히 남자죠. 미안하지만 여자는 목젖이 없어요. 가발을 쓰고 있네요. 게다가 남성복을 입고 남성화를 신고 대회장에 도착했고요. 여자 7번은 이렇게 작은 여성치고는 발이 너무 크네요. 게다가 팔에 털도 너무 많고요. 11. 복사된 열쇠. 어느 날 한 가전제품 가게의 주인이 일을 하러 왔다가 자신의 금고가 열려 있는 것을 봤어요. 모든 돈을 도둑맞았죠. 그래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형사가 도착하자 가게 주인은 자신의 금고 열쇠는 트럭 열쇠와 같은 열쇠고리에 걸려 있다고 설명했어요. 2명의 가게 종업원 앤드류와 라이언이 이 트럭을 사용하고 모든 열쇠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항상 열쇠를 돌려줬어요. 형사는 운전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누군가 어제 가게 금고를 털었어요. 이 사건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앤드류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전 열쇠를 복사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떤 열쇠를 복사해야 하는지도 모른다고요. 라이언은 이렇게 말했죠. 제가 운전해야 할 때면 사장님이 열쇠 뭉치를 줬어요. 그 중에 금고 열쇠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장실에 들어간 적은 결코 없어요. 형사는 즉시 누가 범인인지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돈을 훔친 사람은 앤드류입니다.
형사는 금고를 여는데 복사한 열쇠를 썼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앤드류는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12. 형제 자매들. 한 소녀는 여자 형제들만큼이나 남자 형제들도 많아요. 하지만 그녀의 남자 형제들은 남자 형제가 여자 형제의 반만큼밖에 없어요. 이 가족의 형제 자매는 몇 명일까요? 여자아이 4명과 남자아이 3명이에요. 13. 알쏭달쏭한 개념. 어떤 사람도 본 적 없고 결코 존재했던 적도 없지만 늘 앞으로 존재하게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내일. 14. 신비한 물체. 이것은 삼킬 수는 없지만 원하면 꺼낼 수 있어요. 그리고 똑똑한 분이라면 이것을 잘 사용할 거예요. 무엇일까요? 혀예요. 15. 냄비에 비해 너무 커요. 냄비에 넣을 수 없는 건 무엇일까요? 뚜껑이에요. 16. 차가운 밤에. 여러분은 얼어붙을 것 같은 겨울밤에 숲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몸을 데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죠. 3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지금 있는 곳에 그대로 있으면서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아니면 숲을 빠져나갈 때까지 계속 걸을 것인가? 혹은 나뭇가지로 몸을 덮고 눈 위에 앉아서 잠깐 쉬고 나서 계속 갈 것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만약 한 장소에 머무른다면 금방 얼어 죽을 거예요. 휴식을 취하기 위해 눈 위에 앉는 것도 좋은 생각은 아니죠. 나뭇가지가 몸을 데워주지는 않잖아요. 게다가 혹시 잠이라도 들어버리면 다시는 깨어날 수 없을 거예요.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 걷는 겁니다. 17. 오직 한 손. 오른손으로는 잡을 수 있지만 왼손으로는 절대 잡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왼쪽 팔꿈치예요. 진짜예요. 자, 어땠나요? 댓글로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영상이 많답니다. 왼쪽 혹은 오른쪽 비디오를 클릭하시고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